네,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그랬고요. 또 이번 주에도 계속 저희 울산 MBC 뉴스를 통해서 농수산물 시장 수산 소매동의 불법 독점 영업 그리고 상인들의 불법 재임대 실태 이걸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1990년에 농수산물 시장이 개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뉴스를 직접 취재한 유희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배경 또 실태 또 뉴스에 미처 담지 못한 뒷얘기들을 오늘부터 2주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 기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네. 농수산물 시장 소매동 그러니까 수산 소매동 상인들이 지난 1990년부터 무려 30년 가까이 영업권을 독점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독점하는 게 이게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예, 이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조치입니다. 예. 왜냐하면 농수산물 시장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재산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수산 소매동에 들어가 있는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 울산시로부터 그 건물과 땅을 빌려서 장사를 하고 일정 사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울산시가 건물주인 거고 음. 상인들이 거기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 건물의 건물주와 이런 상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건물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울산시 모든 시민들의 공공의 재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민 전체의 재산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이익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야 공평한 거겠죠. 예. 나도 울산시 재산을 활용해서 돈 벌어보고 싶다라면 누구든 그 도전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수산물 시장 수사도매동 같은 경우에 민간 건물과 다르게 사용료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고 굉장히 예, 예. 저렴합니다. 아. 그다음에 수산소매동이 지금 삼산 한가운데 있어서 상권이 좋고 또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굉장히 이름이 나 있죠. 예.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나도 그 가게에 새들어 살고 싶다. 나도 예, 예. 거기서 장사하고 하고 싶다라고 싶다. 도전을 하면 그중에 누가 사용료를 얼마씩 낼 수 있을지 경쟁을 해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더 많은 사용료를 낸 사람이 음. 거기에 이제 당첨이 돼서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예. 공개 경쟁 입찰 형식으로 상인을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울산시 입장에서도 좋은 자리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돈을 벌어서 예. 물론 뭐 폭리를 취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정 수준의 돈을 벌어야 울산시도 그걸 가지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상인 거기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에 입점해 있는 한 70명 정도 되는 상인이 예. 1990년에 농수산물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부터 2019년 지금까지 예, 예. 30년 동안 영업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리하면 네. 이 농수산물 시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 1990년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사실 1990년에 농수산물 시장이 문을 열 때는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 그다음에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 자투리로 남는 물건들이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걸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소매에서 그런 걸 작은 단위로 팔 수 있게끔 예. 이제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매 시장을 함께 설치하게 됐는데 1990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삼산의 개발이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됐을 그랬죠. 때입니다. 예, 예. 거의 개발 초기 단계였고 네네. 그러니까 상권은 없다시피 한 곳이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여기 오는 걸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로서는 기존 시장이든 뭐 아니면 다른 시장 어디서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여기로 유치를 해와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그랬었죠. 상황인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울산시가 했던 방식은 중구의 역전 시장에 노점에서 일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예, 예. 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유치를 시작한 거예요. 예. 뭐 이후에 뭐 중앙시장이나 다른 곳에 한두 곳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모태는 역전 역전 시장에 시장에, 노점상에 있던 상인들이 기반이 예. 됐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울산시 공공의 재산이니까 공개 입찰을 했는 게 맞았는데 네. 이제 입주 대상을 노점하는 상인들로 한정을 해주고 또 가격 경쟁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이 상인들한테 예. 적용을 해줬던 거죠. 그 당시에도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는 조치였습니다만 울산시가 어떻게든 상인을 유치해야 됐기 때문에 예, 예. 정책적으로 이 방안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왜 그런 조치를 했던 건지 물론 뭐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네. 그랬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전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고 예, 이게 예. 2006년 이후로는 명백한 불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처음 제정이 돼서 시행이 시작됐는데 예, 예. 이렇게 되면서 특정 상인한테 영어권을 영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 완벽하게 불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공유재산은 이건 지자체의 것이다라고 예.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개인이 돈을 버는 행위를 지자체가 허가를 해주는 것을 사용수익 허가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 기간은 예. 3년이다. 그리고 한 번까지는 갱신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조금씩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예. 완벽하게 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인들한테 영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불법이 된 셈인데 그런데도 울산시가 그 이후에 이 상인들한테 독점 영어권을 계속 내준 거예요. 예. 그 계속해서 이제 울산시가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법이랑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정이 돼서 유예 기간이 생긴다거나 예외 규정이 생긴다거나 하면서 이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 약간씩 미뤄지기는 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적어도 2011년 1월 1일부터는 수산소매동의 모든 점포는 공개 입찰로 나왔어야 됐고 예. 상인들도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 입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예. 그 1990년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지만 네. 그 2011년 이후에도 이렇게 울산시가 계속해서 특정 상인들에게 영어권을 계속 줬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예. 그 이후에도 불법이란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삼산에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나니까 예, 예.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인데 울산시는 계속해서 들어온 상인들이 영세 상인이었으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아니면 기존 상인들이 항의하거나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할 것이다. 예. 이런 이유로 그 불법 행정을 그대로 반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2011년부터는 무슨 수가 써서라도 어떻게든 공개 입찰로 다 바꿨어야 되는데 네. 그 직전에 2009년 1월에 울산시가 그 수산소매동이랑 그다음에 청과소매동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사용수익 허가를 어떤 식으로 내줄 건지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취재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 상인들에게는 예, 예. 갱신 위주로 사용 허가를 내줘서 아. 거기 그대로 있는 표현입니다. 예, 예. 영속적으로 안정된 영업 활동을 보장한다. 예, 예.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예. 이렇게 울산시가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갱신 위주로 사용 허가를 영속적으로 줬다. 네. 근데 그 한 상인이 아무리 영어권을 보장받더라고 해도 그 영원히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제 고령이 됐고 예. 그래서 그 수의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던 상인들이 사망을 한다거나 아, 예.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정 뭐 질병이나 어떤 이유들을 이유로 해서 이제 더 사정이 이상 있었겠죠. 장사를 하지 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온 빈 점포부터라도 공개 입찰로 넣어서 예를 들어 울산시가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 예. 한꺼번에 공개 입찰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다면 빈 점포가 나올 때마다 계속 공개 입찰로 바꿔서 점진적으로 모든 가게를 다 바꾸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예, 예. 그것조차 울산시가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울산시가 계획을 세울 때 예. 그 만약에 빈 점포가 나온다면 거기에 상인들을 누구를 밀어넣을 것인가를 예. 상인들이 정하게 해줬어요. 그 당시 규정을 보면 상인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예, 예. 아니면 기존 상인들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예, 예. 아니면 그 점포에서 3개월 이상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오히려 강화해주는 방식이 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 들어간 상인은 똑같이 독점 영어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까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적인 기득권을 더 늘려주는 행정을 울산시가 해버린 겁니다. 예, 예. 나중에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후에 나오는 가게부터는 이제 공개 입찰에 붙여서 상인을 모집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입찰로 들어온 상인들은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3년, 아무리 길어도 5, 6년을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 상인들이 나갔어야 되는데 예. 울산시가 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가야 될 상인한테 오히려 독점 영어권을 추가로 내준 경우도 있었다는 게 예, 또 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공유재산법에서 이렇게 경쟁을 붙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재산들의 범위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법이 개정돼서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해도 된다. 공개 아. 입찰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 예. 이게 수산소매동 점포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3천만 원의 기준이 되는 거는 그 수산소매동 점포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건물 전체의 예. 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 돼야 아. 되는데 그 건물 하나가 3천만 원도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훨씬 더 넘어가는 규모인데 예. 울산시가 이 해석을 거꾸로 했습니다. 수산소매동 한 개 점포는 3천만 원이 안 넘으니까 예. 수의계약 해줘도 돼라고 해석을 반대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입찰로 나왔던 물건마저도 독점 영업권을 주는 바람에 이게 다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진 가게가 한 20개 가까이 되고 예. 그래서 공개 입찰로 나오는 매물은 점점 줄어들어서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네. 그 똑같은 점포에 누구는 독점 영업권을 계속 보장을 받고 그렇죠. 또 누구는 5년만 장사를 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입주했던 상인들 같은 경우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서 안 나오려고 안 하는 나오려고 겁니다.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은 상인 개인이 이제 계속 자기 명의로 영업해야 되는 건 하지만 예. 뭐 종업원을 고용한다거나 동업하는 방식으로 가족이나 누군가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상인들이 고령화가 돼서 계속해서 가게를 지킬 수 없고 힘들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거기 장사를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영업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당사자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보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죽거나 정말 그래서 끝내 죽거나 아니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 그런 돼서 상황. 나오는 예. 매물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 결과 그동안의 내역이 이제 쭉 기록으로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예. 저희가 취재하면서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1년에 매물이 1개, 2개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1월에 예. 이제 그 수산소매동 2월 달에 불 크게 났었죠. 그렇죠. 그 직전에 수산소매동의 점포가 공식적으로 78개가 있었는데 예. 그때 상황을 보니까 그중에 69곳은 그 독점 영업권이 보장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상인들이 그때까지도 계속 영업을 하고 했고. 있었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주인을 확보한 경우는 딱 5곳에 불과했습니다. 예. 근데 69 더하기 5면 74죠. 예. 그럼 나머지 4개 점포는 뭐였느냐? 예. 기존 상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 주인이 없어진 가게가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공개 입찰로 전원을 해서 물건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상인의 자녀나 가족들이 너네 울산시 2009년에 분명히 그때 예. 너네들이 그 규정 만들었을 때 상인회장이 추천하거나 주변에서 추천해주면 계속 사익 수익허가 낼 수 있게 수익계약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너네가 그러지 안 않았느냐. 했냐. 예. 그러니까 이거 공개 입찰 안 되고 자식들이 계속 장사해야겠다 이러고 요구하면서 가게를 점거하고 내주지 않는 바람에 예. 공개 입찰을 못하고 있었던 가게가 4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사례까지도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이렇게 그 불공평한 조치가 네. 3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삼산의 농수산물 시장을 만들 때는 상인들을 유치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예. 처음에 입주해놓은 상인들이 영세하다는 특성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그럴 만한 어떤 사정을 감안할 만한 예. 그리고 시민들이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는 삼산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또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횟집 가는 것보다 훨씬 싸다 이러니까 지금은 장사 굉장히 잘 되는 곳이거든요. 예. 심지어 불이 나고 나서 임시천막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하고 있는데도 주말에 가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개 입찰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로는 1년에 한두 가게가 전부다 보니까 네. 입찰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작은 가게에다가 1년 사용료를 5,800만 원까지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 불나기 직전의 예.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이 돈을 내고서라도 거기 들어가겠다고 들어가겠다. 원하는 상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같은 기간에 그 독점 영업권을 계속해서 누려왔던 상인들이 얼마 냈는지 물어보니까 1년에 450만 원 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같은 가게인데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사용료가 나는.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지금 불공평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뭐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아직도 더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독점 영업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이 영업권을 돈을 받고도 빌려주는 불법 재임대 네. 그 실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30년이나 묵은 울산시의 불법 행정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죠. 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